안녕하세요. 오늘 또 낚시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바람이 많이 부네요. 햇볕은 따갑지 않을 정도로 구름이 없어요. 하늘에는 바람만 좀 안 불면 좋겠는데 바람이 서풍이 불어요. 서풍. 고기가 안 나올 바람이에요. 서풍이 불면 고기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요. 그리고 대류가 분당 한 1m 정도는 대류가 있습니다. 우측에서 좌측으로 내려가 있어요. 바람 방향하고 똑같이. 낚시하기가 좀 불편하겠죠. 던지면 그냥 막 흘러가겠죠. 이럴 때 먹이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먹이밥을 쓰는 요령에 대해서 낚시하는 도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먹이밥은 331 1차 치댄밥하고 331를 3차 치댄밥까지 쓰겠습니다. 먹이밥으로 쓸 밥은 331를 씁니다. 근데 그 331을 3차 치댄밥을 씁니다. 먹이밥. 집어밥은 1차 치댄밥만 쓰고요. 먹이밥은 3차 치댄밥을 사용을 합니다. 그게 이유는 지금 이곳에 유속이 대류가 분당 1m 정도는 흐릅니다. 근데 지금 튜브찌는 찌를 2mm 튜브 톱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솔리드 톱, 가느다란 톱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낚시하는 방법이. 그래서 오늘은 튜브 톱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솔리드 톱은 그냥 일반적으로 잘 쓰시잖아요. 그래서 튜브찌가 튜브 톱 2mm 짜리를 쓰는 거를 오늘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2mm 짜리 튜브 톱을 쓰는 거 하고 1mm 짜리 튜브 톱을 쓰는 거 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낚시 방법이. 찌 맞춤도 다르고요. 고기가 또 근데 2mm 튜브 톱을 빈 바늘 맞춤, 바늘이 바닥에 닿지 않은 상태에서 먹이 달지 않고요. 바늘까지 다 단 상태에서 바닥에서 한 10cm 정도 바늘을 띄우게 수심을 위치한 다음에 빈 바늘이 찌가 대부분 맞출 때는 이목 나오게 맞춥니다. 튜브톱이 2mm 정도 되면 마디가 톱하고 톱 마디가 길어요. 일반적으로 좀 다른 찌에 비해서는, 다른 톱에 비해서는 마디가 길다라고 봐요. 근데 그 긴 마디를 조금 그 튜브톱 2mm에 맞추려고 맞춰본 결과 두 마디가 제일 적당한 찌 맞춤이 되길래 튜브찌는 항상 거의 기준을 두 마디에 맞춰서 맞춥니다. 어쩔 때는 세 마디에 맞추기도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요. 밥을 크게 쓰지 않는 한은 절대 세 마디에 맞추지 않고요. 지금 겨울 낚시, 저수온기 낚시 밥을 항상 작게 써야 됩니다. 크게 쓰는 것보다 작게 쓰는 밥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 튜브찌 찌 맞춤을 두 마디에 빈바늘 맞춤을 두 마디에 해놓고 거의 먹이 달고 두 마디 나오게, 찌가 두 마디 나오게, 먹이 달고 두 마디가 나오게 수심을 맞추고 낚시를 합니다. 대류가 지금 분당 1m 정도 있는 대류에서는 오히려 그 대류를 태우는 게, 그 대류를 이용을 하는 게 조과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먹이를 삼삼하나 치댄 밥을 1차 치댄 밥을 집어제로 위에 달고요. 뭐 집어제를 아래에 달거나 위에 다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거의 2마디 맞춤을 하고 2마디를 내놓고 낚시를 할 때는 바닥에 바늘이 아랫바늘하고 위에 바늘하고 두 개가 다 닿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2마디 맞춤을 할 때는 1대1 낚시. 그러면 1대1을 풀스윙에서 던져 놓으면 바늘이 사선이 되죠. 풀스윙을 했을 때 먹이 무게가 있으니까. 먹이 무게가 없다면 사선이 안 되겠죠. 1대1로 정확히 맞춤을 하면. 근데 먹이 무게가 있어서 알게 모르게 사선이 됩니다. 그리고 유속이 대류가 있기 때문에 그 대류가 있는 만큼도 사선이 됩니다. 물은 자꾸 흘러가려고 그러는데 아래에 먹이는 무게가 실려 있기 때문에 자꾸 안 흘러가고 멈추려고 그러고, 찌는 자꾸 흘러가려고 그러고, 그러면 당연히 사선이 될 수밖에 없겠죠. 하기 싫어도 사선 낚시를 해야 됩니다. 유속이 있는데 사선이 안 되라는 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튜브찌가 먹이를 선택을 할 때, 조소음기 유속이 있는 곳에서 먹이를 선택을 할 때 삼삼하나 1차 치댄 밥과 3차 치댄 밥을 선택을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왜? 사선도 지고 유속이 흘러가기 때문에 먹이가 변화가 생기면 안 됩니다. 먹이의 변화가. 붕어는 먹이를 한번 발견을 하면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가 먹이를 먹으려고 얘를 씁니다. 먹이를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낚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먹이를 보고 붕어가 도망간다거나 아니면 피한다거나 그럼 낚시가 안 되겠죠. 근데 붕어는 한번 먹이를 발견을 하면 계속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먹으려고 하는 게 너무 밥이 물러서 빨리 풀려지거나 아니면 밥이 너무 크거나 그러면 건드리면 계속 나오는데 정작 바늘을 입속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튜브찌가 항상 먹이를 작게 쓰면서 좀 질기게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근데 크게도 써보지만 득이 안 됩니다. 크게 쓰는 거는. 물론 먹이를 크게 쓰면 CR 선별은 조금 됩니다. 대신에 CR이 좀 작은 녀석들은 마리수로 낚아내기 힘들죠. 작은 녀석들 마리수가 많이 있는데 큰 고기만 낚아내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큰 밥만 달아서 넣는다 그러면 큰 고기가 안 낮게 나오면 꽝이에요. 꽝. 큰 고기가 먹을 밥을 작은 고기도 먹을 것이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 먹이 양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옆에 부서져 있는 밥 그것만 먹어도 배가 부른데 뭐가로 바늘에 붙은 밥, 큰 밥을 먹겠습니까? 안 먹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개중에 먹는 녀석들도 있겠죠. 또 마리수가 많이 들어왔을 때는 서로 먹이 경쟁이 일어나니까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라면 지금 오늘처럼 서풍이 불어서 조금 붕어들이 까칠한 상황, 잘 먹으려고 하지 않고 큰 밥에는 반응을 안 보이고 아예 그냥 작은 밥, 조그만 밥 그런 밥에만 관심을 보인다면 정작 한 마리도 못 낚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몸걸림으로밖에 낚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도 스트레스입니다. 낚아내야 되는데 먹진 않고 몸걸림만 나오고 입질은 하는 거지 챔질하면 허챔질이고
짜증납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튜브찌도 저수온기 낚시를 참 재밌어 하는데 즐겨서 합니다. 아, 커피 한잔 타먹고 커피 타러 갔나? 근데 낚시를 계속 저수온기 낚시를 해보지만 역시 먹이는 작은 먹이, 조금 질긴 먹이, 아니면 유속을 태워서 낚시하는 방법, 먹이 크기를 자꾸 변형을 주는 거. 작게, 크게, 잘 풀리게, 아니면 또 풀림이 늦게, 오래 붙어 있게, 붕어가 반응하는 만큼 거기에 낚시하는 사람도 반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붕어는 반응을 안 하는데 낚시하는 사람만 반응을 하고 싶어갖고 안달복달하고 밥만 크게 들어가고 자꾸 집어시킨답시고 먹이 넣고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저수온기 낚시는 붕어가 움직이는 만큼, 붕어가 반응을 보여주는 만큼만 해야 됩니다. 더 과하게 하거나 더 부족하게 하면 정작 손맛은 못 보고 그냥 꽝 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봐야 되죠.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찬스가 맞아서 요행이 어떻게 맞아 떨어져서 좀 많이 잡는 날도 있겠죠. 그럴 경우는 드뭅니다. 사실 우리가 1년 중 낚시를 해보면 소위 대박이라는 조항이 그렇게 자주 하나요? 맨날 갈 때마다 대박인가요? 여러분들은 그런가요? 튜브찌도 낚시를 자주 많이 하지만 그렇게 대박 조항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대박 조항만 모두들 머릿속에다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때 이렇게 하니까 잘 나왔어. 지금도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근데 다들 가서 해보면 안타깝죠. 안 되는걸요.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거요. 특히 저수온기 낚시는 그렇습니다. 고수온기 낚시는 그보다는 좀 더 수월하죠. 한데 고수온기는 고수온기 나름대로, 저수온기는 저수온기 나름대로 낚시는 어렵고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튜브찌가 정의하는 낚시는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 상황에 맞게. 매번 상황은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낚시는 매번 다 달라요. 튜브찌는 수도 없이 낚시를 횟수, 또 시간, 낚시하는 방법 많이 변화를 주면서 해보지만 기술인 것 같아요. 상황, 그때 상황에 맞게. 상황은 똑같질 않는데 낚시하는 사람이 그때 상황하고 똑같이만 하려고 그럽니다. 내가 잘 낚았던 상황하고 어디 가서 어떻게 요행이 맞아떨어져서 대박을 쳤는데 그 대박에 맞는 상황에 자꾸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엇나가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거를 잊어먹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대박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그거를 기억하고 있음으로써 지금 현재 상황의 대처가 어려운 것 같아요. 매번 제가 낚시를 하면서 주변에 낚시하시는 분들 낚시하는 모습을 유심히 봅니다. 유심히 보면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먹이든 채비든 비슷합니다. 튜브찌라고 해서 옆에서 낚시하시는 분들, 다른 분들 낚시하시는 거나 장비, 떡밥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튜브찌가 더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조금의 차이는 나는 것 같아요. 안타깝죠. 저는 옆에서 그래도 튜브찌는 한두 마리라도 나오는데 옆이나 건너편에서 못 낚고 계신다면 안타깝습니다. 조금이라도 낚으면 좋겠는데 너무 못 낚고 계시면 그거를 이렇게 해라 하고 얘기를 할 수도 없어요. 말도 못합니다. 좋아할지 싫어할지도 모르잖아요. 아이 지까짓게 뭘 안다고. 나야 고기를 낚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러겠죠. 아싸, 두 마리. 그래서 얘기를 못합니다. 와서 물어보면 대답은 할 수는 있지만 가르쳐 드릴 수는 있지만 물어보지 않는 한은 내가 스스로 얘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넌 답답하죠. 보면 물론 그분들도 내가 쓰는 먹이 한 번쯤 써보고 싶고 한 번쯤 어떻게 하나 옆에 와서 보고도 싶고 할 건데 그러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내가 튜브찌가 고기를 잘 잡아서 기술이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춤을 그때그때 좀 잘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튜브찌가 그 상황에 맞게. 그래서 제발 좀 낚시가 좀 서툴르신 분들은 와서 물어보세요. 그냥 튜브찌한테 지금은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가. 지금 튜브찌는 항상 낚시를 할 때 가만히 있어서 항동작을 해놓고 기다리질 않습니다. 계속 바꿔줍니다. 먹이를 안 먹으면. 고기가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고기가 있는데 안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든지 바꿔줍니다. 먹을 때까지. 제일 먼저 뭘 바꾸냐 그러면 밥의 크기를 바꿉니다. 밥의 크기. 먹이는 어차피 3, 4마나 1차 치댄 밥과 3차 치댄 밥이기 때문에 3차 치댄 밥은 바늘에 상당히 오래 붙어 있습니다. 최하 1분 이상 붙어 있습니다. 바늘에. 그러면 먹이로서의 기능은 충분합니다. 일단 먹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바늘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바늘에 붙어 있지 않는 먹이는 이미 먹이로서의 기능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집어밥밖에 안 됩니다. 먹이라고 하면은 바늘에 무조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먹이죠. 바늘에서 이탈해 버리거나 빨리 풀려 버리거나 아니면 바늘에 너무 단단하게 오래 붙어 있거나 그래 버리면 먹이로서의 기능은 떨어진다라고 봅니다. 단단한 밥은 붕어들이 입에 넣었다가 뱉잖아요. 잘 안 풀리는 밥. 근데 그게 잘 안 풀리는 밥도 크면 잘 뱉습니다. 작으면 작을수록 뱉는 확률이 줄어듭니다. 점점. 그걸 튜브찌는 수도 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밥이 단단하거나 했을 때는 그 밥이 작으면 빨리 뱉질 않아요. 다시 뱉는 확률이 줄어들고요. 단단한 밥이 크면 빨리 뱉고요. 그러니까 입질은 하는데 허챔질만 나오고 입걸림이 안 될 때, 그럴 때는 밥이 단단한 거죠. 크거나. 그럴 때는 밥의 변형을 빨리 줘야 되겠죠. 그래야 고기를 낚아낼 수가 있으니까. 왜 튜브찌는 맨 먼저 밥 크기를 조정을 하고요. 만약에 그게 바늘에 닿을 때 얼마든지 조절을 해서 닿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3차 치댄 밥을 바늘에 닿을 때
살짝만 쥐어서 달면 그 밥도 빨리 풀립니다. 달면서 그냥 떼어 달듯이 바늘에 살짝 걸어만 주면 빨리 풀립니다. 그 밥도. 근데 그 야무지게 안에 바늘에 공기를 빼고 바늘 주변에 있는 공기를 빼고 달았을 때는 또 다르죠. 그게. 근데 튜브찌는 밥의 크기를 조절을 하지만 밥의 풀림을 조절을 할 때 바늘이 밥을 완전히 밀착을 시켜서 달 건지 아니면 밥을 그냥 바늘로 걸어서 달 건지,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먹이를 어느 정도 크기를, 적당한 크기를 달아야 되겠다는 크기를 바늘에 달려고 바늘을 안으로 딱 밀착을 시키면서 그 부분에 한 번 더 바늘이 안에 있는 상태에서 한 번 더 쥐어버립니다. 그러면 바늘하고 떡밥하고 사이에 있는 공기가 빠지면서 훨씬 더 떡밥이 오래 붙어 있습니다. 밀착이 되니까. 한 번 더 쥐어 가지고 흐트러진 모양을 다시 성형을 시킵니다. 동그랗게 바늘이 속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다는 것과 그냥 떡밥을 바늘에 걸치듯이 그렇게 다는 것과는 풀림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바늘에가 좀 오래 붙어 있게 하려면 떡밥 가운데 바늘을 넣고 그 떡밥을 한 번 더 짓이기듯이 꽉 이겨줘야 됩니다. 바늘하고 같이 속에서. 그런 다음에 모양을 다시 잡아줘야 돼요. 바늘이 안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떡밥이 훨씬 더 오래 붙어 있습니다. 근데 장단점이 있어요. 그렇게 해놓은 밥을 더 잘 먹어줄 때가 있고요. 아니면 바늘에다 살짝 걸었을 때, 걸치듯 달았을 때 더 잘 먹어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밥의 변화는 반드시 줘야 됩니다. 이렇게도 달아보고 저렇게도 달아보고 크게도 달고 작게도 달고 공기를 빼서도 달고 아니면 공기를 안에 그대로 들어있는 상태로 달고, 그게 조과에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현장 상황에 따라서. 또 시간 고기가 반응해 주는 게 또 다릅니다. 그래서 고기가 반응을 안 할 때는 떡밥 크기, 또 떡밥의 점성, 밥의 풀림, 밥의 성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글루텐하고 포테이토니까. 글루텐이 좀 많이 들어가거나 적게 들어가고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튜브찌가 써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글루텐 함량이 얼마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그건 풀림을 조정하기 나름이에요. 글루텐이 많이 들어간 밥도 만약에 글루텐하고 포테이토가 1:1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물 반죽을 조금 무르게 하고 그 밥을 조금 쳐대지 말고 달면 풀림이 엄청 빠릅니다. 그러면서 글루텐 섬유질만 바늘에가 남아요. 그러면 그걸 잘 먹을 때도 있어요. 오히려 조수온기 낚시는 치대지 않고 바로 그냥 들어가면서부터 위에서 표층에서부터 풀리죠. 그 밥은 또 더구나 무르니까. 그러면 글루텐 섬유질만 거의 바닥권까지 근접을 하면서 섬유질이 늘어진 밥을 바닥에 안착이 됨과 동시에 그걸 더 잘 먹을 때도 있어요. 조수온기 낚시에는. 근데 그 밥이 풀림을 적당하게, 만약에 글루텐하고 포테이토하고 1:1로 들어간 밥을 조금 무르게 반죽을 해서 치대지 않고 그대로 바늘에 떼어서 달았다. 그러면서 한 절반만 내려가면서 풀리고 바닥에 절반이 있어주는 게 최고 이상적인 먹인데, 그렇게 시간 타임을 맞추기가 사실 쉽진 않습니다. 매번 시행착오를 많이 거치면서 자꾸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밥이 변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한 마리. 30분 전에 썼던 밥하고 똑같은 밥인데 30분 후에 쓰는 밥하고 고기가 나오는 게 다르잖아요. 그건 많이 느끼실 거예요. 금방 밥 바로 만들어서 낚시할 때는 잘 됐는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고기가 안 나오는 상황을 수도 없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아니면 반대로 처음엔 안 나오던 게 시간이 가면서 고기가 점점 더 붙어질 경우, 그러면서 또 시간이 가면서 고기가 점점 안 나오는 경우, 밥의 성분이 변하기 때문에, 물성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숙성이 되면서 변합니다. 그게 밥이. 그래서 그 밥의 변화를 제일 적게 주면서 낚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치대지 않는 방법입니다. 밥을 반죽을 해놓고 물 배합을 해놓고 그대로 물 배합을 해놓은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조금씩 옆에 걸 덜어 썼을 때 제일 변화가 적죠. 근데 그거를 귀찮으니까 한꺼번에 그냥 약간 치대는 형식으로 점성을 약간 줘버리죠. 모든 분들이 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제 주변에서 보면 거의 대부분이 다,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바늘에 뛰어달기 귀찮고 손에 막 묻으니까 귀찮죠. 그래서 사실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렇게 쓰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떡밥이 이제 수온이 더 올라가면서 대기 온도가 더 올라가면서 떡밥이 많이 변화가 더 심해질 때가 이제 점점 돌아옵니다. 저소온기는 덜 하는데 고소온기 때는 아주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물배합하고 해놓은 다음에 그걸 건드리지 않고 조금씩 덜어서 쓰는 게 그게 답인 것 같아요. 우자 돼서 만나자. 그래 지금 오늘 낚시도 이것이 앞에가 수심이 조금 낮고 지금 찌가 서는 자리가 수심이 조금 더 깊어요. 그래서 이런 곳에 낚시를 할 때는 대류를 태우면서 오히려 대류를 태워서 낮은 쪽에 와서 더 이상 흘러가지 못하게 좀 잡아주는 형식. 근데 이게 더 이상 흘러가지 못하게 잡아주는 게 뒷줄이 늘어진 상태에서는 어려운 것 같아요. 뒷줄이 팽팽하게 유지된 상태, 뒷줄이 더 이상 흘러가지 못하게 반은 잡고요, 또 반은 수심이 낮은 곳에 와서 살짝 얹히는 게, 그러니까 한 군데다만 의지를 해서 안 돼요. 뒷줄만 의지를 해서는 안 되고 또 바닥에 낮은 수심에만 의지를 해서 안 되고 두 개가 같이 동조를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튜브찌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속이 있으니까 무조건 우측에서 좌측으로 흐릅니다. 지금. 그래서 뒷줄이 지금 찌하고 낚싯대 끝의 위치가 한 120도 정도나 돼요. 그러면 뒷줄도 약간 흘러가는 것을 잡고요, 또 바닥에 낮은 수심도 약간 걷기까지 와서 딱 걸립니다. 안 가고. 그러면 흘러가서 한 50cm 정도 흘러가게 아예 위치를 하고요, 50cm 정도 흘러갈 거라고 보고 그 위치에 투척을 합니다. 유속의 빠르고 늦음을 감안을 해서. 그래서 그 자리에 와서 딱 서게끔, 찌가 와서 고정이 되게끔, 더 이상 못 올라가게 그렇게 해놓고 낚시를 합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떨어진 자리에서 50cm 정도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밥이 거기에서 풀려버리거나 변형이 너무 많이 와버리면 안 되겠죠. 가서 고정돼서 기다리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입질을 받아야 되는데, 맨 처음에 먹이가 내려갔던 자리에서 50cm를 이동을 한 자리에서 입질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먹이의 변화가 너무 심하게 많이 와버린다면 낚시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먹이의 변화가 적게끔 3차 치댄 밥 먹이로 쓸 거를 공기를 완전히 뺀 상태, 그 상태에서 달아줍니다. 그 상태에서 달아주고 거기 가서 기다리는 거죠. 대신에 위에 집어밥은 조금 오는 도중에 조금 풀려도 상관이 없죠. 그걸로는
미끼로 쓸 밥이 아니고 어차피 집어밥이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먹이를 달 때도 있어요. 먹이밥을 위에 달고 집어밥을 아래에 달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유속이 조금 빨라졌다 싶을 때, 내가 먹이밥, 집어밥 무게로 해서 조금 무게를 좀 더 실어줘야 되겠다 싶을 때, 그럴 때는 집어밥을 조금 더 주물러서 달아서 공기를 완전히 뺀 상태로 무게감이 조금 있게 바닥에서 조금 견뎌주게, 더 못 올라가게, 그런 상태로 먹이를 달기도 합니다. 이게 낚시는 역시 어느 정도 물에 뭐 기본만 갖춰졌다 그러면 상황에 맞게 조금씩 자꾸 변형을 주는 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어느 한 방법, 자기가 쓰고자 하는 방법, 한 가지 방법만 고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 항상 주변 환경이 매번 다르잖아요. 수심 깊이도 다르고, 또 물의 수온도 다르고, 공기의 온도도 다르고, 또 바람의 방향, 또 고기가 마리수가 많이 있는 상황, 또 마리수가 없는 상황, 씨알이 큰 상황, 씨알이 작은 상황. 그러면 무조건 거기에 어느 정도 변화를 자꾸 줘봐서 낚시를 하면서 그날에 잘 좀 반응을 해주는 그런 낚시가 아무래도 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사실 힘듭니다. 그게 반응이 안 되면 매번 똑같은 방법, 똑같은 채비, 뭐 똑같은 하고자 했던 그 틀에 박혀서 낚시를 한다면 정말 안 잡히면 스트레스죠. 옆 사람은 나오는데 나 안 나온다. 그럼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럴 때는 변화를 좀 계속 주면서 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튜브스는 끊임없이 변화를 줍니다. 근데 지금 오늘 사용하고 있는 2mm 튜브 톱입니다. 2mm 튜브 톱인데 되게 사실 입질 폭이 굉장히 작아요. 그냥 점 입질 거의 합니다. 튜브 톱 자체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게 턱 털어지는, 턱 떠는 입질, 그 입질이 주로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튜브찌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 낚시를 하기 어렵습니다. 튜브찌 갖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쓰레기 한 개씩만 주워주세요. 모두 즐거운 낚시 하세요. 감사합니다. 좋대. 해주